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법 5탄입니다. 이태리 식당을 가면 식전 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에다가 까만 걸 섞은 게 나오기도 하죠. 그 까만 건 간장이 아니라 식초입니다. 와인을 발효시켜서 만든 발사믹 식초.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냥 빵만 먹으면 혈당이 쑥 올라가는데 기름하고 식초를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요. 그리고 포만감도 더 느껴집니다. 정말이냐고요? 프랑스의 학자들이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제목을 볼게요. 레몬 주스, but not tea. 홍차는 말고. 레몬 주스가 혈당 반응을 줄여준다. 빵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무작위 교차 시험을 해봤다. 오, 흥미롭죠. 서양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꼭 음료를 한 가지씩 마십니다. 우리처럼 늘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때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빵 100g을 먹이면서 3가지 옵션의 음료를 준비했어요. 첫째, 그냥 물. 둘째, 홍차. 셋째, 레몬 주스.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빵과 함께 먹고 식후 15분, 30분, 60분, 3시간까지 측정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는 이 파란색 그래프는 빵 먹을 때 물을 마셨던 사람의 혈당 반응이에요. 초록색 그래프는 빵과 홍차를 마셨던 사람이고요. 비슷하죠. 그런데 빵 먹으면서 레몬 주스를 함께 마셨던 사람들의 그래프는 확실히 혈당이 더 낮게 출발했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레몬 주스를 먹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드시죠? 여기서 이 레몬 주스는 어떤 레몬 주스였나? 논문을 살펴보니까 이태리제 레몬 주스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잖아요. 이겁니다. 이건요, 레몬즙 원액을 5배로 농축했다가 다시 주스를 만들 때에는 4배의 물을 부어가지고 농도를 100% 환원시킨 거예요. 농축 환원 주스라고 하죠. 어쨌거나 원래 레몬즙 착즙 농도하고 같은 거예요. 레몬즙을 쫙 짠 거. 이거요, 그냥은 못 먹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요, 레몬즙 125ml에다가 물 125ml를 섞어서 음료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겁니다. 가져왔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왜 이렇게 비장한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입에서 침이 막 나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레몬즙을 꽉 짠 것을 입에다 떨어뜨린다.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죠. 일체 유심조입니다. 어쨌거나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신 것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좀 덜 오른다는 점. 그럼 식초는 어떨까요? 사실 식초에 대한 논문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만 살펴보죠. 스웨덴의 룬드 대학에서 했던 연구예요. 제목을 볼까요? 식초를 먹었더니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포만감이 증가한다. 빵 먹고 나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거 그냥 제목에서 결론이 나왔네요. 이 시험에서도 사람한테다가 빵과 식초를 먹이는데요. 식초의 양을 3가지 레벨로 18g, 23g, 그리고 28g을 먹여봤습니다. 그 결과, 이건 식초 없이 그냥 빵만 먹었던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이 3줄은 식초를 같이 먹었던 그래프입니다. 확실히 혈당이 좀 덜 올랐죠. 같이 먹었던 식초의 양이 많을수록 식후 초반 혈당이 낮게 깔립니다. 식초를 가장 많이 먹었던 경우의 그래프를 보면요, 혈당이 천천히 올랐다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착륙합니다. 그러니까 레몬즙이건 식초건 뭔가 새콤한 것을 식사와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이 좀 덜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식초가 어떻게 해서 혈당이 덜 오르게 하는 걸까요? 이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시간으로 싹 넘어가 주세요. 제가 여러 논문들을 이것저것 쭉 봤는데요. 식초를 먹으면 위장에 음식이 더 오래 머물러서 소장으로 천천히 내려온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니까 그런 거다. 이런 설명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이 논문의 시험 결과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빵과 레몬즙을 사람한테 먹이고 MRI까지 찍어가면서 위장의 내용물이 정말로 천천히 내려가는지 봤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빵과 레몬즙을 같이 먹였더니 물하고 같이 먹었던 경우보다 위장의 내용물의 부피가 늘어나더래요. 그것은 침 또는 위액이 더 많이 분비되었다는 뜻이죠. 위장이 부풀었으니까 그만큼 포만감은 더 느껴지겠죠. 하지만 위장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시간이 더 지연되지는 않았어요.
내려가는 건 쑥 내려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생각했어요. 식초나 레몬을 먹을 때 혈당이 좀 덜 오르는 이유는 아마도 초산이나 구연산이 음식의 pH를 낮추면서 전분 분해 효소의 활성을 방해한 것 같다. 이전에 이 같은 연구자들이 관련된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을 했던 것 뿐이고요. 식초가 소화를 방해한다? 저는 이건 좀 수긍이 안 갑니다. 아니, 새콤한 거 먹으면 입에서 침이 더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 침 속에는 전분 분해 효소가 들어있고요. 제가 방금 이거 마셔봤잖아요. 입에서 침이 폭발해요. 이거 마시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밥 먹을 때 이런 식초나 새콤한 걸 먹는다고 해서 음식이 한참 동안 안 내려가서 더부룩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2007년에 다이아비티스 케어, 즉 당뇨 관리라는 학술지에 재미난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이건 식사를 할 때 식초를 먹인 게 아니라 밤에 잠자기 전에 식초를 먹여본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게 식사하고 상관이 없는 때에 식초를 먹여본 최초의 연구 같다고 합니다. 요거 흥미롭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3일 동안 표준화된 식사를 먹이면서 잠자기 전에 사과 식초 2숟가락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 7시에 공복 혈당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잠자기 전에 식초를 먹었던 사람들은요, 처음 이 시험을 시작했을 때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적으로 4%가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혈당이 좀 높았던 사람들은 그 효과가 더 나타나서 6%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140이던 사람은 밤에 식초 2숟가락씩 먹으니까 132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죠. 연구팀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식초의 아세트산이 잠자는 동안에 간에서 일어나는 당 신생작용을 좀 억제시켜 준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시험만 더 볼게요. 이건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본 시험인데요. 식초를 먹으니까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혈당이 근육 속으로 쏙쏙 잘 들어가고 근육이 혈당을 더 잘 쓰게 되더라고 합니다. 이건 앞서서 다른 학자들이 설명했던 내용, 즉 식초가 전분의 소화를 더디게 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한다, 또는 위장의 움직임을 지연시킨다, 이런 류의 설명과는 좀 결이 다르죠. 그 밖에도요, 식초가 GLP-1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AMPK를 활성화시킨다 등등 식초의 작용 기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 좀 복잡하시죠? 근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아니, 우리가 테레비를 보는데 저 테레비 상자 안에서 어떻게 해서 저런 영상이 나오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보면 되지. 식초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학자들도 똑 부러지게 설명을 못합니다. 우린 그냥 식초를 즐겁게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 응용 들어갑니다. 식초는 따로 먹는 것보다 식사할 때 같이 먹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려면 반찬에 활용하는 거죠. 미역 초무침, 무 생채 이런 거 정말 좋죠. 북어포 초무침, 오징어 초무침, 해파리 냉채, 여기저기 초 쳐서 드시면 당뇨 있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오이 피클, 무 피클 만들 때 식초 넣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설탕은 안 넣고 만들어 보세요. 여름에 미역 오이 냉국 만들 때도 식초를 충분히 쳐서 드셔보시고요. 자, 만약에 김밥, 초밥을 만들 일이 있다면 밥은 식초를 꼭 쳐서 준비해 보시고요. 냉면을 먹을 때도 식초를 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신김치, 이것도 빠질 수 없죠. 김치는 우리의 힘입니다. 하여간 밥상의 반찬으로 모든 새콤한 거 하나를 꼭 포함시켜 보세요. 근데 반찬으로 신것, 식초 들어간 것을 먹을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물에다가 식초를 좀 타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여러 논문을 살펴봤듯이요. 식후 혈당을 낮추려면 밥 먹는 중간에 혹은 밥 먹은 직후에 드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공복 혈당에 좀 도움이 되려면 잠자기 전에 한두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맥주잔만한 데다가 식초 한두 숟갈 타서 드시면 됩니다. 식초 맛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타서 마시죠. 차츰 양을 늘려보시고요. 식초를 아주 진하게, 아주 되게 많이 먹지 않는 한은 해될 것이 없어요. 한 번에 한두 숟가락까지는 무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식초나 레몬즙을 드시고 난 뒤에는요, 입안을 꼭 맹물로 헹궈주세요. 그 산 성분이 치아의 에나멜층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는 분들은 빨대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식초가 좋은가요? 예, 이거 꼭 나오는 질문이죠. 어떤 식초건 괜찮습니다. 제가 식초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어요. 홍초, 흑초는 어떠냐고 또 꼭 물어보시죠. 그건 또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의 링크를 이 아래 더보기 설명 칸에 남겨놓을게요. 저는 외국에서 수입된 사과 식초를 먹습니다. 그게 잡냄새가 없고 물에 타 먹었을 때에도 마시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많이 먹었거나 과식을 했을 때 좀 더부룩해서 힘들면 그 식초를 탄산수에다 타서 마십니다. 그럼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자, 제가 먹는 식초는 뭔지,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논문에서 나왔던 레몬즙,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래 더보기 설명칸에다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다음 시간에는 6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을 짜드리겠습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